저희가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디테일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시니까 네. 제가 어제 경기 보면서 야 요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 두 장면 정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네. 이 얘기 끝난 다음에는 두 분이 어제 경기를 보면서 나 이 장면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 몇 장면을 보내주셨어요. 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선택한 거 먼저 보고 두 분이 선택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 장면을 선택했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선택한 두 장면. 이건 뭐 실점 장면에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 일본이 코너킥을 올렸고 저기서 지금 머리를 떨어뜨리잖아요. 네. 저기서 수비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저렇게 쉽게 세컨볼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전 뭐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뒤로 가면서 헤딩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기서 하는 거는 저기 뭐 세컨볼이 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준비 자세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나머지 선수들. 왜냐면 공이 오케이. 이렇게 머리 뒤로 넘어가면 그냥 뒤돌아서 보는 게 아니고 어허. 넘어갈 걸 이미 선수들은 뜨면 알거든요. 뜨면 안다. 뜨면 아는데 그걸 빨리 돌아가가지고 멘트 체크하고 자신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공에 시선 뺏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점한 것 같아요. 아, 그냥 볼만 쳐다보고만 있었다. 네. 우리 용현 형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종 어떻게 보면 골키퍼 최종 수비 선수가 5번인가 그럴 텐데 지금 액션이 원래 저렇게 반대로 볼이 넘어가면 수비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대 옆에 붙어서 이쪽을 막아줘야 돼요. 네, 넘어갔다 네, 그러면 내가 이미 먼저 넘어갔고 내려가서 그냥 한쪽을 막아줘. 이미 한쪽을 막아주면 골키퍼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딱 이 전 장면을 보면은 저 장면 한번. 전 장면 보세요. 넘어갔을 때 이미 골대 밖이에요. 아, 그렇지. 네, 골대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라인도 심지어 최종 공격수보다 낮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면 상대가 떨어졌을 때 옵사이드도 못 빠뜨리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코너킥 수비할 때 어때? 정해져 있어요. 볼이 내 앞으로 떨어질 때 앞에 있는 포인트들이 어떻게 걷어낼지 이 볼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 포인트가 들어올 위치까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코너킥은. 아하.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 보고 선호 말대로 공 보고 공 떨어지는 거 보고 그때 이렇게 가다가 골 먹은 거죠.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약속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건가? 저도 근데 의문이긴 해요. 저 자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까 선호 말대로 저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 한번 보시잖아요. 저 지금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이 자세가 다 그냥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래 저럴 때 수비수들 코너킥 할 때 반대로 넘으면 어떻게 오냐? 못 막으려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골대 안으로 이렇게 네, 몸을 막아주려고 들어와야 돼요. 몸에 브로킹하려고. 네, 몸을 막아야 핸드볼 되니까.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땅 하고 땅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자세가 먼저 볼이 여기서 이 자세에서 많이 코너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자마자 내가 가운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예 다 서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 또 하나도 그러니까 제일 들면 16번 저 골 넣었던 선수 있잖아요. 네. 아, 이름이 고이즈미야. 옛날 그 일본 총리 이름이 예. 고이즈미. 저 고이즈미가 아니 5번이 지금 우리 5번이 네. 16번이 뛰어들어가는 걸 지금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골대 안으로 커버 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머지야 사실 이렇게 하다가 넉을 놨다 쳐. 네. 5번이 계속 보고 있잖아.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저 장면 보고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이랑 일본 스타일이랑 지금 바뀐 느낌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밀고 들어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고 원래 한국 축구가 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막 막아내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예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치, 맞아. 이거 지저분하지. 밀어넣는 거지. 땅땅땅한 거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막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왜 그러지?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습관 같아요. 습관? 네,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티키타카 열심히 배워 어릴 때부터. 야, 예쁘게. 야, 8살부터 공차하는데 야, 드리블하고 예쁘게. 돌파다 뺏기지 말고 볼 관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도 모험을 주도하지 않고. 모험하기보다 그냥 보고 주고 다시 내려가서 받고 태클할 때도 통태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 비비면서 이렇게 했다가 빠지면은 다시 뒤로 빠지고. 네. 지저분한 축구를 안 하는 거죠. 터프한 축구가 없어요. 네. 저한테 걸리면 그냥 등지고 골대까지 갑니다. 요새 일본이 옛날에 볼만 예쁘게 차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되게 터프한 모습이 있어요. 좀 더럽게 차요.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네. 우리보다 경합이나 뭐 이런 게 더 높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그렇게 예쁜 축구에서 벗어나서 예쁘게 차는 거 플러스 막 터프하게도 가는데 네. 터프한 게 힘이었던 우리는 어중쩡하게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장면. 이거는 실점까지는 연결되진 않았지만, 야, 일본이 저기서 와. 지금 센터백에서 저기서 하나 두 칸을 가로지르는 패스를 넣고, 예. 저기 가운데서 저 이제 사이공과 센터백 사이에 뛰는 선수, 예. 스트라이커인데, 저 친구가 가로지르는데, 이거 우리, 자, 볼 가면, 앞에 있는 센터백은 저걸 끊으려고 나오다가 볼을 흘리고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센터백은 그냥 쳐다보다가 온사이드에 뛰어들어왔으니까 그냥 거의 통짜가 나옵니다. 예. 저거 칩샷 때렸는데 키를 넘겨서 못 넣어서 다행이지. 그렇죠. 난 이 장면 보고 우와 씨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칩샷 1대1에서 넣는데 이게 빠져. 옆으로 빠졌어요. 빠진 옆으로 건데. 빠졌죠. 이거는 어떤 문제를 봐야 돼요? 이게 좀 어이가 없긴 해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긴 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패스 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되게 패스기를 잘 준 거예요. 잘 줄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그래. 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저 패스 길을 다 열어줘서 경험해보지 못한 패스가 들어오게 만들어버렸다. 진짜.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저기 선풍기 바람이 싫어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저 1대를 못 넣은 일본 선수예요. 이 개땡큐볼을 친도 나오네. 이거는 헛다리 쓰고 제껴서 밀고 들어가도 그 득점이에요. 골키퍼도 이미 그냥 막 이러고 나왔어요. 어쩔 수 없다. 네, 이거 제일 잘못한 건 일본 선수예요. 저거 진짜. 일본 선수다. 제가 못 넣은 게 제일 잘못이에요. 이걸 정말. 자, 그러면 우리 또 요현이 형은 공격 출신이고 선우 형은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네. 미드필더 출신답게 아니 저기서 저런 패스기를 열어줄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패스의 길목을 막는 것도 아니고 전진해서 각을 좁혔던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4-5-1로 수비를 하고 있어요. 4-5-1. 그치. 4, 5, 아, 그죠. 4, 5, 1. 네, 4-5-1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원톱에 뛰고 있는 선수가 저 지금 중앙선발 때 붙어줘야 되고 아, 저기 그치. 뭘, 네. 가운데 있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저 수비형을 잡아줘야 돼요. 아, 그리고 우리 투볼란치가 좁혀 있으면 그 공간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의미 없이 지금 미드필더 이 5명 쓴 거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센트럴 미드필더 보는 선수가 지금 어디를 막고 누구를 마크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저 선수 위치가. 아 그러네. 저렇게 보니까 도대체 누굴 막는 거고 뭘 막는 거야? 이게 없네. 근데 저기로 패스 들어오게 열어져 있고 저 선수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지금. 아, 저 선수 역할이 없다. 야, 그렇구나. 또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뭐 길목을 막으려고 하면 사실 그냥 투볼란치로 쓰고 한 명 밀어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수비를 4-5-1로 쓴다는 거는 저런 패스를 안 들어오게끔 그치. 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밑에 많이 두고도 저렇게 패스가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포메이션이 돼버리는 상황.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저 센터백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건 뭐 저렇게 뚫리면 못해요? 저러면 원래 벤치 두 번째 이 다음 경기는 벤치 그 다음 경기는 지금 벤치 밖에. 네. 왜요? 왜? 얘기를 해줘. 왜? 이게 지금 일단 뭐 선우 말대로 이선에 저 5명 다 문제기도 해요. 아.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거든요. 아, 미들 자체가 5명이. 네, 미들 자체가 왜냐면 누가 가운데를 막아놓고 사이드로 볼 주기에 5명을 세우는데 가운데를 저렇게 열어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저게 스트라이커한테 가지 않아도 저 사이드 윙과 미드필더 사이드로도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갭에. 근데 이 센터백은 제가 보기에는 저 패스가 저렇게 들어올지 몰랐을 거예요. 아, 아예.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저런 패스. 이런 패스를 본인이 대학교에 있고 어디 팀에 있을 때 에이 센터백이 이걸 뛴다고 너 킥이나 차겠지. 그럼 따라가서 헤딩하면 되니까 이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발밑으로 들어오네.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저런 걸 넣어보지 못했고 아하. 본인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땅볼로 들어온 거가 아니, 말이 안 돼요. 땅볼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땅볼로 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계속 이런 패스는 듣도 보지 못했다는 네, 게. 그러니까 저게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것도 심지어 저거 무릎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려가는 거잖아. 네. 무릎 밑으로 패스가는 거니까. 근데 저런 볼을 주지 않는다. 저런 볼 안 나온다. 못 봤어요. 나올 수가 못 없죠. 네. 아니 심지어 그리고 저게 못 봤대. 씨. 이게 카운터 어택에서 하프라인에서 갑자기 찔러주는 것도 아니고 센터백이 있죠. 센터백이. 어떤 상황이냐. 볼을 잡고 그냥 천천히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오다가 변네? 넣었어요. 1대1이네? 얘도 이랬을 거예요. 뭐지? 왜 이게 들어갔지? 이랬을 거예요. 저거는 진짜로 저렇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 아예 그러면 못 저는 따라와요. 우리는 센터백 둘이 왜 저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대처를 제대로 못했지 했는데 당황한 거군요. 저건 저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어제 저희가 여러분들 다 봤을 법한 장면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이제는 두 분이 그냥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걸 꼽아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할지. 네. 자, 선우 형 준비되어 있나요? 자, 선우 형 거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장면은 왜 뽑으신 거예요? 한 5분이네요. 네, 시작하자마자였는데 일본 선수가 미드필 뒤에 있는 선수가 가다가 멈춰요. 아, 자, 네. 볼을 갖고 있는 우리 선수 뒤에 일본 선수가 쫓아오다가 멈춰요. 네. 근데 저기서 볼을 한참 끌다가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지금 상대가 압박이 뭐 일본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느낌? 미드필드에서 여유가 없다? 여유가 많이 없고 아, 충분히 그냥 가볍게 돌아서서 전진 패스 하면 되는데 아니면 저기 수비형한테 리턴 내줘도 되고 그죠? 그냥 내주고 돌고 네. 자기가 돌면 되는데. 근데 저기서 한참을 공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경기 초반인데도 저렇게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공이 안 돌겠다 싶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저기서는 사실 일본이 멈췄고 공간이 있으니까 좀 네.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네. 일본이 전방 압박을 초반에 좀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좀 겁먹었네. 그런 느낌이 확 맞아, 들어가지고 볼 그- 처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느꼈구나. 이렇게 볼 처리 늦지? 초반에 저런 게 보였다. 좋습니다. 다음 장면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축구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공을 뺏었을 때 다시 뺏기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수비가 커버를 잘해가지고 공을 뺏어놨는데 저기서 앞으로 치고 애매하게 드리블하다가 또 뺏기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차라리 그냥 클리어를 하거나 빨리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좋은 패스하려고 막 찾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판단도 좀 늦었다는 막 거네요. 엄청 늦었어요. 그래서 뺏겨버렸으니까 아하. 패스 미스도 아니고 저기서 저 자리에서 중앙수비가 뺏긴다? 아하.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실 지금 저기라고 한다면 편하게 그냥 가운데 있는 우리 숫자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고 맞아요. 자기는 받을 위치로 맞아요. 간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네. 저기서 무리하게 혼자 드리블을 가려고 하니까 뺏기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왜 더 좋은 패스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런 욕심을 부렸던 거죠? 더 편하게 쳐도 되는데. 근데 이제 국제 무대기도 하고 좀 욕심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조절을 못했던. 좋습니다. 또 다음 장면. 이거는 왜 뽑았어요? 이게 공이 양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공간이 생겼을 때 가운데로 이제 찔러 넣는 거는 괜찮은데 뒤에 누가 봐도 뒤에 일본 선수가 인터셉트 하려고 준비를 바짝 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다 패스를 주더라고요. 저 장면이 네. 저거를 우리가 영국이나 유럽권에서 영어 쓰는 데에서는 병원 보내는 패스라고 네. 맞아. 하스피털 패스라고 하는데 동료가 상대에게 잡혀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용현이가 뒤에 서서 네, 있어요. 수비수에 잡혀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패스 주면 이렇게 줘버리면 네. 수비수가 와서 그냥 바로 거야. 보내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주면 안 되는데 네. 잡혀 있는 동료에게 주면 야 얘 병원 보낸다는 거지. 수비수가 와서 부탁인데 그걸 하고 있다. 저거는 밖에서 누가 봐도 저기 주려고 했어요. 이미 그냥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기 너도 준다. 알았어? 공 잡는 순간 저기 준다. 저도 설마 준다고 설마 준다고 하는데 일본한테 잘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실 이렇게 수비가 붙으면 그 뒤에 공간이 생길 텐데 여기 네. 여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하프스페이스 비어 있는 저 선수한테 줘도 되고. 그렇지. 아니면 한번 벌려 측면으로 열었다가 다시 와도 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안전하고 어쨌든 선택지가 많은데 일본 선수들이 지금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기어코 패스를 하더라고요. 아니 뭘까? 이게 그 경기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계속 어쩌면 비슷한 그런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축구에서 실수는 벌어지잖아요. 네. 이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나? 근데 이제 두 가지 실수가 있다며요. 기술적 실수가 있고 전술적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 실수는 드리블하는 거야. 그렇죠. 볼 트래핑 하는 거야. 막 앞에 그냥 인사이드 패스 한 거야. 네. 이거는 하다가 뭐 트래핑 하려는데 떴어. 그건 기술 실패니까. 야, 연습 많이 해. 이러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판단. 우리가 약속했던 거 하지 않고 하기로 했던 거 안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전술적으로 위험한 어떤 행위를 하고 이거는 많이 혼내야 된다는 거야. 네. 그 전술적인 그 미스가 더 실제로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전술적 미스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뭐 트래핑이 아니잖아. 주지 말아야 될 곳에 줬단 말이야. 네. 그런 전술적인 미스는 왜 일어나냐는 거지 그러면. 아까도 그냥 주고 가면 되는데 사실 계속 전술적 미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중앙수비들이 보통 가운데 패스 잘 주는 선수를 보고 볼을 잘 찬다고 해요. 그치. 가운데로. 계속 사이드에 주는 건 쉽잖아. 누가 봐도 아. 쉽고 가운데 이제 상대를 속여서 뭐 하프스페이스 공간에 넣거나 아니면은 진짜 아까 그 일본 선수가 했던 패스처럼 그런 패스를 하고 싶죠 사실은.
혹은 아 약간 슬프다 얘기 들으니까. 혹은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뭔가 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된다. 아 심리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야 상대가. 네. 일본이 초반에 잘해. 근데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그럴 때 냉정하고 그때 더 차분하게 맞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떠버리는 거지 몸이. 우리도 막 하다가 미스가 일어나고. 근데 저러면 우리 이제 감독들이 현장에서 저도 보면 저럴 때 감독이 일어나서 야야 쉽게 주고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지시가 좀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럴 때 막 선수들이 몇 번 전술적 미스를 해. 네. 저쪽에서도 주고 빠지면 되는데 막 자기 돌파 드리블 하다가 막 뺏겨. 저기서 위험적으로 주면 안 되는데 줬다가 막 선수들 다쳐. 그러면 감독은 좀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그거를 뭐 좀. 빨리 지시를 하고 지금 어느 공간이 비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상대가 못 듣으니까 그치, 못 못 듣지. 알아듣지. 그래서 듣지. 빨리 얘기해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을 밖에서 찾아서 지금 우리가 공을 여기 잡고 있을 때 여기가 비니까 일로 패스를 해야 된다. 밖에서는 안에 뛰는 선수들이 못 본 것을 빨리 체크해서 야 이쪽 써 막 이렇게. 그렇죠. 그 공간을 빨리 찾아서 선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장면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 지금 전술적 미스에 대해서 잡는 거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어떤 거죠? 자 우리가 오른쪽 터치라인 쪽에서 볼을 잡고 있고 이거는 왜 뽑으신 거죠? 이제 우리나라 오늘 축구를 보니까 전환 패스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그치 전환 패스. 그쵸 좌우로 뿌려주는 거. 일본은 진짜 전환 패스가 진짜 순식간에 반대로 이동하더라고요. 맞아. 특히 나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서 네, 오른쪽에서 네. 와 2대1 치고 빠지는 거 야 잘하더라. 와, 진짜로 그 속도가 패스 그러게. 속도랑 선수 위치랑 막 진짜 바쁘게 막 가는데 우리가 공을 잡았을 때 저 풀백한테 공을 받았는데 저기 지금 앞에 공간 아무도 없잖아요. 그 뒤에 영상을 보면 강성진 선수가 오른쪽 1대1로 반대쪽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풀백 때 올라오면 그 공간에서 이제 2대1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반대쪽을 아예 이렇게 가둬놓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한쪽만 급하니까. 몰려서. 네. 저기서 그냥 편안하게 나와가지고 반대로 치고 나가면 이쪽에 우리 선수가 더 많은데 그렇지.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처리도 늦었고 어. 전체적으로 판단이 좀 느려요. 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판단이 느리다는 게. 사실 축구에서 물론 뭐 스피드 좀 좋죠. 근데 볼 갖고 치달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돼. 진짜 중요한 스피드는 몸의 스피드도 있지만 판단의 스피드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늦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아까 사이드 한번 뽑았던 거. 제가 제일 어제 경기 보면서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저렇게 볼 잡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선수가 그냥 땅 합니다. 출발. 우리 조기 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못하니까 우리 저길 모르잖아. 그럼 앞에 있다가 야 땅! 이거밖에 안 해. 알잖아. 그다 하나 걸리면 뭐 어떻게 하다든지 막 자빠지고 그렇게 하잖아. 아니 그거만 하는 거야. 잡으면 땅 하고 뛰어들어가면 주면 경합해서 뺏기고 경합 뺏기고. 자 이 장면 뽑았고 또 다른 장면 또 있습니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오케이. 그 중앙 수비 쪽으로 공이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쪽에서 이게 공이 이렇게 우리 중앙 수비 쪽으로 와. 공격수랑 제가 중앙 수비. 한국 중앙 수비. 한국 중앙 수비. 여기 일본 선수인데 이 시미켄. 네. 딱 일본이야. 딱 시미켄. 어떤 상황이냐면 오래. 저쪽에서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선수 뛰어오고 나는 이제 커버 가는데 일본 선수가 여기서 머리를 밀고 들어오는데 발을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빠져. 나 알아. 위험했던 장면. 전 그거 보고 이거는 아. 먼저 반응해가지고 그렇지, 머리가 늦는 거지. 넣어야 되는데 사실 발 올리는 늦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먼저 가는 게 빠른데. 그렇지. 일본은 머리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 중앙수비 다리 드는 거 보고 이거는 좀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네 진짜. 나 그거 어떤 장면인지 알아. 네. 그래서 위험했잖아. 네. 일본은 거기서 막 머리 뒤밀고 오는데 우리 선수가 어정쩡하게 받으다가 그거 진짜 많잖아요. 유럽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 얼마나 많이 봐. 그러니까 그럼요. 소위 얘기하는 뭐 그때는 이제 뭐 걸레 수비 막 이랬는데 왜냐면 막 머리로 막 저 경기장 막 쓸고 다닌다고. 그 맨유에 누구였지? 그 있잖아. 필 존스도 막 넘어졌는데 막 이거 끌고 다니고 존 테리 막 머리 뒤밀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 중앙 수비수는 저런 게 좀 있어야지 막 이랬다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볼이 뜨는데 중앙 수비수는 빨리 어정쩡히 들고 일본은 막 머리 들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그 얘기했구나. 그거는 진짜 난 되게 속상할 것 같아. 선수들은. 그렇죠. 야 이거 저렇게 축구를 하냐 막 이렇게 뭐 좀 해야지 막 이렇게. 저거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그 다음 경기 준비할 때 비디오 미팅을 하잖아요. 무조건 나오는 장면이에요. 보여줘? 네, 수비 이렇게 하다가 니네 못 뛴다 경기. 비디오 미팅 그거 한 10분 할걸요?
자, 그거는 뭐 한일전뿐만 아니라 네. 아 그냥 기본이다 그러면. 네. 한일전이니까 더 부각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아 어떻게 한일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냐? 일반 경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뽑은 거면 더 있습니까? 더, 두 개. 와 많이 뽑았어. 저 많이 줄였어요. 많이 많이 참은 거예요, 제가. 미성계의 부버지. 네. 자 요거는 어떤 장면이죠? 저희 패스 이제 받는 저 오른쪽 이제 선수가 우리 잠깐만 좀 없애줘봐요 또 전체적으로 보기. 자, 우리 선수 이제 풀백 이제 오른쪽으로 공 잡는데 아, 사실 여기서 앞으로 잡아놔도 되거든요. 아, 근데 첫 터치를 바로 뒤로 해요. 그거 진짜 중요하지. 최악이지. 앞으로 잡아놓고 뭐 흔들고 하던가 아니면은 크로스를 올릴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저 공격수 우리 공격수 지금 많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맞지. 이 저기 많다는 거는 저기가 준비가 됐다는 뜻인데 그렇죠. 저기 상황을 인지 안 하고 공을 뒤로 잡아놔요. 이것도 습관이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천불이 나더라고요. 아, 야, 우리가 천불까지. 우리 저기 몇 명이 있는데 아. 저기 상황 인지도 안 하고 잡아놓고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치. 바로 뒤로 잡아놓는 거 보고 네. 와 이기고 있나? 저거는 정확하게 골대를 안 본 거예요. 골대를 봤으면 저렇게 컨트롤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다. 네. 무의식적으로 내 앞이 열려 있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체크 후에 앞을 봐야 되는데 야 씨. 저 일본 중앙수비도들도 지금 라인이 높아가지고 뒤에 공간 충분한데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지. 한 번에 탁 잡아놓고 그냥 뒤로 감아놓기만 하면 좋은 상황이 열릴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잡아놨다가 뭐 다시 네. 가는 거야? 네. 뭐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뒤로 잡아놓으면은 그렇지. 길이 없어요. 그치 아예. 답이 답이 없죠. 없다. 네.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실 뭐 우리가 뭐 전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감독도 협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자꾸 들으니까 선수들 자체도 지금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그죠? 경기를 많이 안 뛴 건가? 좀 궁금한 게 분명히 훈련할 때 1대1 시키잖아요. 엄청 잘할 거예요. 아. 훈련할 때 1대1 시키면 엄청 잘할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뭔가 이 경기를 잃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경기를. 네, 아까 같은 패스도 만약에 진짜 그냥 원래 그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잡게 돼요. 아. 네, 공격수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미드필더가 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라인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이렇게 15도 쪽으로만 몸을 돌려도 여기서 저 골대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으로 잡는다는 거는 뒤로 잡는다는 거는 대참사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선수들 진짜 입장에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우 형의 이야기 들었고 이제는 우리 시미켄. 예. 사실 뭐 1번이면 시미켄 아닙니까? 아, 네. 제가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 요견사망가 뽑은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왜 뽑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뭐가 제일 문제였냐? 저 2선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 다음 장면에서요. 그 어느 누구도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아요.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어떤 상황이냐? 미드필더들이 딱 볼만 보고 있죠. 그렇지. 끝이에요. 아 우리가 실점할 때처럼. 넘어갔는데 그냥 서 있어? 네, 그래서 저 볼이 저기 안쪽에 있는 스트라이커한테 전달이 돼서 리턴을 해서 슈팅이 나오거든요. 어허. 근데 우리 미드필더들 위치 봐보세요. 다 없어요. 없구나.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수비는 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4명만 했다. 진짜 4명만 했어요. 어허. 심지어 양쪽 백들도 관여를 못했어요. 이런 현상은 계속 나오네 이번 대회.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오케이 다음 장면. 이게 뭐였냐면 아까 이거는- 반대 전환했던 거 있죠. 잘 보세요. 아. 하프라인인데요. 여기 가운데 6명이 있어요. 저 6명은 아무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킥이 반대로 넘어가서 1대2 상황이 되거든요. 저기 일본 선수 가운데 뛰어들어가려는 거 보이시죠? 네, 저맨 끝자락에 16번 선수가 들어가고 왼쪽 백 한 명 있고 그 반대편에 일본 선수 한 명 더 있어요. 오른쪽 백이. 맞아. 네. 그리고 나서 1대2예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85분이 아니에요. 전반 20분에 수비가 우르르 뭉쳐져 있다가 반대 킥 하나 맞고 1대2 상황 돼갖고 뒷공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원에서 지금 아까 선우가 말한 대로 그 스루 패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전환을 준 건지. 네. 왜냐면은 지금 저 킥하는 선수가 수비형 선수거든요. 오구라과 뭐 오구라. 네. 근데 오구라. 그러면 하프라인에서 반대 전환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붙지 않아요. 근데 저 위치 때 저는 이거 한 5번 더 맞으면은 내가 보기엔 한 45분 전반 끝나면 지치겠는데 생각했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 수비 라인이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대각선으로 우르르 내려가요. 근데 저 미드필더 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이미 볼 스피드는 빠르니까. 아니 근데 네. 자 저는 요거에 보면 우리가 라인의 깊이를 얘기하면 예. 앞쪽에 올라가서 파이너서 그러니까 상대 골대 쪽에서부터 하이라인 높은 라인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압박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미드필더 정도에서부터 블럭을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려가서 우리 진영부터 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높이는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바뀔 수 있잖아. 축구가 어떻게 다 똑같잖아. 근데 그 장면 좀 보여줘봐요. 근데 이거는 이 라인은 도대체 제가 얘기했던 하이 라인, 미들 라인, 아니 로우 라인 상중하로 할게요. 상중하. 네. 도대체 뭐야 이게? 아예 내려와서 지금 뭐 완전히 우리가 두 줄 수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드필더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이라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꼽은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이전에 스루패스 아까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그 스루패스 들어간 패스 있죠. 가운데 열어줬던 거. 그걸 한두 번 맞으니까 갑자기 야 가운데부터 막아라가 된 것 같아요. 잠깐. 그렇다고 해서 네. 보여줘봐. 그래 가운데부터 막아라 해가지고 저기랑 6명을 가운데 세워놓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축구가 있다고? 지시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야 가운데 열어주지 마. 그러니까 디테일한 코멘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를 뭐 이렇게 잡으면서 가운데를 막아라가 아니라 가운데 패스가 한 2개 정도 들어가서 골 실점을 할 뻔했어요. 근데 만약에 밖에서의 코멘트가 야 가운데부터 막아. 야 가운데 열지 마! 야 가운데가 열리면 안 돼. 그럼 선수는 어떻게 해? 가운데 열지 마. 야 붙어. 가운데만 일단 열지 마.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봐도 아이씨. 아니 왜냐면 이 킥을 차려고 할 때 그 누구 하나라도 저는 이전에 이걸 제가 한 3번 정도 돌려봤는데 이 선수가 밀고 나올 때 사이드를 체크하는 이선 자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건 보더라도 그래. 네. 어떻게 시선이 네. 최소한 우리가 안 보이는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우리나라 빨간 옷 입은 선수들 네.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이죠. 예, 9명. 9명의 선수가 죄다 오그라만 보고 있어. 예. 한두 명은 최소한 들어가는 선수를 체크하는 모습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이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윙으로 되게 많은 경기를 뛰었잖아요. 이때 뭐냐면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킥을 할 때 사이드백한테 체크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몸을 미리 이렇게 열어서 따라갈 준비를 하든지 킥을 때릴 준비할 때 사이드 윙이 이걸 때릴 준비하다가 다시 가운데 들어올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한 발이 들어가면서 안을 막는데 여기서 선수들이 그 어느 누구도 센터백,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다 그 어느 누구도 이걸 한 명도 안 해. 아니면은 고개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내 몸이 보면은 다시 일로 뛰어갈 준비가 없어요. 그러네. 내 몸이 뛰어갈 준비가 없다라는 게 누구도 몸을 열어서 손짓을 하거나 잡으라고 시선을 주거나 이러지 않고 있네. 예, 그 어느 누구도 왼쪽 킥을 때리는 순간까지 아니, 너무 어정쩡하지 않아? 최소한 한 명은 뛰어들어가서 뭐 귀찮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뭐 잡는다든지 또 있습니까 장면? 자 요게 똑같네.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아야 잠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야? 백작공하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빠지냐면은 저 사이로 일본 선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볼이 일본 선수가 들어갈 때 일본 선수가 들어가는 오른발에 딱 걸리는 볼이 아니라 일본 선수가 센터백 사이로 몸을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안으로 들어와요 패스. 이 센터백 사이로.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인을 타고 가면서 이 센터백이랑 경합이 되는 게 아니라 아하. 이렇게 선우와 사장님 사이로 내가 일로 출발을 했는데 볼이 일로 왔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얘가 또 잘못했어. 컨트롤을 길게 했어요. 맞아. 골키퍼. 그러니까 저것도 제일 잘못한 게 쟤예요. 이것도 이 다음 장면에서 컨트롤을 길게 했거든요. 이것도 제일 잘못한 게 저 선수예요. 저 선수 아니었으면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중안에서의 그게 없으니까 억제기가 없으니까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가죠. 진짜 비슷한 장면들이 많았네. 네. 본 적이 없는 패스가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패스가 두 번. 저 프로 생활 12년 했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저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뭐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앞으로 스루볼 나와가지고 먹히면. 네. 중앙 수비가 저 양쪽 그러네. 중앙 수비수가 저거 스루볼로 저렇게 저 심지어 저기 제일 2선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선수 있잖아요. 2선 중에 네, 지금 우리가 발을 뻗으려고 하는. 네, 우리나라 선수들 2선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선수 있잖아요. 저 선수의 몸도 가운데 막을 생각이 없잖아요. 몸이 바깥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기본적인 이 수비의 기본 베이스가 가운데를 일단 먼저 막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서 일어나는 네. 거니까. 그럼 저 왼발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저렇게. 수비할 때 내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저 왼발이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간격이 좁지도 않은데 왼발이 나와 있어서 이미 내 각은 이쪽을 수비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이리로 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 선수도 이 사이로 패스 설마 들어가겠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근데 왜 거예요. 그걸 지가 판단해? 선수가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쓰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설마 이게 들어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진짜 사실 여러 장면을 보긴 했는데 네. 관통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기본인데 그걸 못 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이 프로 레벨에서 이런 걸 내줄 수가 있어? 그다음에 누구도 왜 안 따라가? 근데 왜 그런데다가 아까 일본은 머리를 집어넣는데 우리는 왜 다리를 집어넣어? 이런 얘기까지 어떤 태도나 아니면
뭐 경기 임하는 어떤 자세,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똑같은 장면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반대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똑같이 나왔다고 한 경기에? 아니 맞아요. 이게 거짓말. 이것도 이거 정확하게 다른 경기 아니야? 오른쪽 사이드 백거 저 뒤코치 보이는 선수 있죠, 흰색 선수? 아 프리하게 들어갑니다 저 선수. 맨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맨 또 하단에. 비어 있는 거야? 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일본 선수랑 제일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저 한국 선수가 왼쪽 백이에요. 저 19번이 끌고 갔고 빈 끌고 공간을 또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중원에는 5명이나 있어요. 미드필더 2선에는. 근데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전반에 이런 찬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마무리 좋았으면 우리 전반전에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전반에 큰일 났죠. 자 그러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한국 축구는? 그냥 두 분이 생각하는 지금 요 경기를 딱 봤을 때 한국 축구 지금 요 나이대 선수들과 일본 요 나이대 선수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일본과 우리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윙포드들은 돌파를 안 해요. 우리 사이드백이랑 사이드백이랑 윙포워드 윙은 네. 돌파를 안 해요. 도전적인 걸 안 해요. 아, 패스만 하려고 하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뒤로 빼버리고 터치를 뒤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뭔가 공을 잡고 앞으로 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도전하지 않고 자꾸 뒤로만 하고 안전한 패스만 하니까 일본은 되든 안 되든 뺏길 때 뺏기더라도 사이드에서 돌파하고 막 접고 막 치고 들어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저는 패스로는 축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패스만 어떻게 해? 아니 그 천하의 과르디올라 감독도 도쿠 세면에 뽑아서 돌파시키는데. 그쵸. 결국에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살짝 옆으로 반만 베껴놓고 크로스 올리거나 아 맞아. 확실한 돌파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 볼란치가 제 생각에는 엄청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한국 축구가. 기성용 선수도 아우, 있고 대박이지.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 볼란치들은 수비력이 엄청 좋았어요. 수비가 먼저였는데 지금은 수비 어쨌든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더 수비가 중요해질 텐데 패스가 너무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전하게만. 왜 그거 하면 혼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도전적으로 하는 거를 너 왜 네가 혼자 하려고 그래? 막 이게 자꾸 혼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일단 일본은 하잖아. 통제를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많이도 하고. 나 현장에서도 좀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 축구할 때. 근데 우리나라 유소년 지도자분들도 그냥 선수들이 당연히 패스하고 경기 이기면 좋죠. 근데 뭐 당장의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성적만 하다가 아까 선우 말대로 저랑 사장님이랑 저희 셋이 뽑았던 이 영상처럼 백패스만 하잖아요. 일본 선수들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큰 실수 안에서 지치지 않을 그렇죠. 것만 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창의적이라는 게 야 우리 창의적인 축구할 거야. 창의적인 건 있죠. 1대1이 돌파가 되고 나면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창의적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막 도전할 때 차이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근데 마음껏 해봐 이럴 때. 그거를 일단 못하게 하는. 뭔가 뺏겼을 때 그 리스크를 약간 뭔가 본인이 가져가는 듯한 느낌. 선수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아까 선우 형이 얘기한 게 그렇게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용현 형이 그랬나? 아마 저 선수들 그냥 훈련할 때 볼 차라 그러면 잘 찰 거다. 맞아요. 요즘 우리 선수들 잘 찬다. 네, 잘해요. 근데 막상 경기 가면 저는 거다. 네. 난 처음에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이런 거네. 훈련하고 연습할 때는 그냥 내 맘대로 해. 막 편해요. 신나게. 네. 근데 경기에 딱 들어가면 하도 뭐라고 해. 너 경기 들어갔을 때 이상한 짓 하지 마. 네. 너 뭐 이상한 도전하지 마. 이상한 플레이 하다가 뺏기면 너 그러니까 경기만 들어가면 경직되는 거야. 그렇죠. 경기 때도 그냥 놀아봐 네.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결과만을 자꾸 요구하는 우리가 시스템이 좀 그렇잖아요. 뭐 진학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그런 제도가 남아 있으니까. 네. 자꾸 이제 결과만을 당장 원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체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막 요즘 막 바뀌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기본기 이런 거를 어렸을 때는 막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키워놓고 그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딱 되면 활용해서 진짜 멋있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게 아닌가? 난 이번에 이 나이대 선수들을 보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볼 다루는 게 차이가 나버린 듯한 느낌이야. 맞아요. 솔직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볼 잘 차. 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컨트롤 하나. 근데 컨트롤은 진짜 자신감이거든요. 컨트롤이랑 전진 패스는 자 전진 드리블
전진 패스, 자 전진 컨트롤 말 그대로 다 앞에 전진이 붙잖아요. 이건 선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정말 이 자신감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볼 갖고 놀고 이제 말 그대로 볼 갖고 노는데 그냥 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볼을 갖고 놀게 만들고 네. 우리는 볼을 들고 뛰게 만들고. 네. 뛴 당사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질문하고 끝내보겠습니다.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선수의 문제입니까? 감독의 문제입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협회의 문제입니까? 저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스템. 지도자들이 성적 위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만든 거는 어쨌든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진학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지도자들도 다른 방안을 생각할 텐데 물론 좋은 지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많이 계세요. 그럼요.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는 점점 더 안 나올 거고 그렇죠. 앞으로 더 격차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난 그게 속상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시미킨 형은 전 싹 다라고 봐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냥 선수들도 문제고 그냥 그렇게밖에 안 시키는 지도자도 문제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협회도 문제고 저는 세 가지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